대한불교 조계종 금상사 전현직 주지스님의 국고보조금 횡령과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금산사와 군산시의 모 건설회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영의 순창군수가 국회를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소요되는 국비 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 군수는 사업의 현행 국비 비율을 40%에서 80%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정읍 기적의 놀이터가 문을 연 지 석 달여 만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놀이터 주변에는 실내 놀이시설과 캠핑장까지 어우러지면서 즐길 거리가 풍성한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완주 지역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설비가 갑자기 멈추고 작동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 전현직 주지스님의 국고보조금 횡령과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금산사와 군산시의 모 건설회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금산사 전임 주지스님인 A씨가 공사 대금을 횡령한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영의 순창군수가 국회를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소요되는 국비 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영의 순창군수를 비롯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 군수를 포함해 청양군과 연천군, 정선군, 신안군, 영양군, 남해군의 군수와 부군수들도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사업의 현행 국비 비율을 40%에서 80%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소멸 위기지역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자치단체마다 열악한 재정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가족이 함께 쉬어갈 수 있는 정읍 기적의 놀이터. 문을 연 지 석 달여 만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놀이터 주변에는 실내 놀이시설과 캠핑장까지 어우러지면서 정읍 내장산 문화광장은 하루가 모자랄 만큼 즐길 거리가 풍성한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을 상징하는 단풍나무 모양의 대형 놀이기구가 아이들의 눈길을 끕니다. 터널을 지나며 숨바꼭질을 하고 미끄럼틀을 타며 웃음이 터져나옵니다. 거미줄처럼 엮인 네트를 기어오르고 매달리며 몸을 움직이는 재미에 푹 빠집니다. 모래를 만지고 물을 섞으며 노는 사이 아이들의 감각과 상상력도 함께 자라납니다. 친구들이 꿀벌도 좋아하는데 꿀벌이 되어서 신체 놀이도 하고 뛰어놀기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정읍 기적의 놀이터는 축구장 2개 반 정도 되는 넓은 공간에 유아 놀이터와 단풍나무 놀이터, 숲놀이터 등 7개 테마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창의력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정읍시는 한 달여 동안 시범 운영을 거치며 시민 의견을 반영해 놀이터의 안전성과 체험 요소를 보완했습니다. 정읍시 기적의 놀이터가 개장 전후 3개월간 인기를 끌며 내장산 문화광장 일대 방문객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정읍시가 최근 3개월간 이동통신사 위치 기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방문객은 평일 약 2,000명, 주말과 공휴일에는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수치로 가족 단위 관광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엄청 규모가 크고 뭐 숲놀이터나 그물놀이터 뭐 다양한 놀이기구가 너무 많아서 기대했던 것 그 이상으로 만족하면서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놀이터 주변에는 도내 최대 실내 놀이시설인 천사 히어로즈를 비롯해 캠핑장과 워터파크, 음악분수, 박물관 등 다양한 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루 또는 1박 2일 코스로 즐길 수 있는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장 이후에 데이터를 보니까 인근 전주나 광주 등 30, 40대 부모들과 아이들이 크게 방문하는 게 증가되었고요. 앞으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정읍,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읍을 만들어가는데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정읍시는 앞으로 동화마을 테마공원과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미디어 아트관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가족형 관광지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완주 지역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4일 완주군 봉동읍의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이 회사에서 50살 A씨가 기계 사이에 몸이 끼이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설비가 갑자기 멈추고 작동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6일 11시 50분쯤 김제시 진봉면의 한 들녘에서 트랙터에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트랙터가 모두 타면서 소방서 추산 2,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논에서 작업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익산시는 7일 오전 해당 초등학교 학생 17명과 교사 1명이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학생 1명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학교를 찾아 식재료와 조리기구, 정수기 등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등 원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네, 최근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의심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소아와 청소년 사이에서 전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능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수험생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소영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종합병원. 내과 앞에서 마스크를 쓴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립니다. 대부분 기침과 고열을 호소하는 독감 의심 환자들입니다. 기침할 때 목이 너무 찢어질 듯이 좀 아프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열도 좀 나고 그다음 온몸이 막 으실으실 지금 너무 아파서. 예방접종을 맞으려는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집니다. 많이 걸려갖고 우리 친구들도 그러고 다 아파갖고 그냥 콜록대고 그래서 무서워서 얼른 맞는 거예요. 최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독감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환자 1000명 중 독감 의심 환자는 13.6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소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만 19세 미만 연령층에서의 독감 감염이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비중을 연령별로 보면 7세부터 12세까지가 3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인 13세부터 18세는 15.8명으로 성인층과 비교했을 때 의심 환자 수가 두드러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실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1차 예방으로서 전염되지 않게끔 마스크, 즉 비말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 좀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실 때는 마스크를 꼭 끼시고 그리고 이제 손이나 이런 거에 그 비말이 묻어서 접촉되면서도 옮길 수 있으니까 손 위생 이런 걸 꼭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독감 증상이 나타나면 초기에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김제와 부안, 군산 대야와 효열이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전체 회의에서 농어민의 삶과 전북 지역 핵심 사업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새만금 K푸드 수출 허브 단지 구축과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운영 주체인 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의 개편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만금 수목원과 국가정원, 사료작물 종자 생산단지 조성, 새만금항 신항 항로 준설 사업 등 주요 농업 해양수산 사업들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농업 경영비 부담을 덜고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직불금 현실화와 관련 예산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읍시는 14억 원을 들여 시립요양원 다목적실 증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6일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증축으로 생활실을 2층으로 통합해 어르신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가족 휴게실도 전북에서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100세 시대를 위해서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읍 어르신들을 위한 더 따뜻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정읍시립요양원은 앞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입소자와 가족이 함께 머물며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부안군은 새만금 K컬처 세트장 조성 등 10개 사업을 신규 우수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부안군은 지난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권익현 부안군수 주재로 2026년 신규 시책과 2027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군은 심의를 통해 새만금 K컬처 세트장 조성과 변산 하섬 스카이워크 설치, 미래형 재난대응 시스템, 부안 AI 지휘훈련장 조성 등 10건을 우수 사업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통해 부안군이 직면한 변화와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이성윤 의원이 6.3 지방선거 전면에 나서면서 정치권의 관심을 한껏 끌어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6.3 지선을 총괄하는 사령탑으로 이성윤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유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도당은 지난 6일 특정 인사의 공관위원장 내정설은 사실 무근임을 밝혔지만 전북 정치권 내 중도는 이성윤 의원의 공관위원장 임명을 사실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적임자라는 평가도 덧붙였다는 겁니다. 정치권은 이성윤 의원의 공관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절차가 남아있지만 윤 위원장과 함께 지선의 승리를 이끌 적임자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는 건데요. 민주당의 내년 6.3 전북지선이 윤준병, 이성윤 체제로 전환이 감지되면서 16만여 명의 전북 권리당원 등 민주당 지지층뿐 아니라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1,000명에 가까운 지선 후보 모두 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북지선에 책임질 윤준병, 이성윤 의원이 그동안 보여줬던 정치 행보를 생각하면 과거 수직적 공천이 아닌 후보의 눈높이를 맞추는 수평적 공천이 진행될 가능성 때문이라는 건데요. 공천룰 적용에 있어 지선 후보들의 정치 생명을 끊는 배제보다는 경선 참여 등 끌어안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정치권 내 전망도 조 의원의 통합적 리더십에 따른 분석이라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1금고와 제2금고 운용기관에 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전북도는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구조, 도민의 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사업 추진 계획 등을 평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금고로 선정된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2개의 특별회계와 고향사랑기금 등 4개의 기금을 맡게 됩니다. 전북은행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을 담당합니다. 약정기간은 내년부터 4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